백미밥이 있고 현미밥이 있는데 백미밥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도 이걸 먹고 집에서도 이걸 먹고 있을 겁니다. 아마 사람은 현미밥을 먹어야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8주 동안 이 현미밥을 먹는 걸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학생이다 보니까 살도 좀 빠진다는 말도 있고요. 피부도 더 좋아지고 아무래도 화고 성적도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하나의 무슨 깜짝 다이어트 아닙니다. 찬성은 100% 찬성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한 번씩 뭐 고기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음식들도 먹고 싶을 텐데 야채랑 현미밥 같은 것만 먹어야 되니까 마음이 아파요. 너무 먹고 싶어요. 35일 남았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사뭇 진지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름하여 두뇌 음식 체험단 워크숍. 열기와 진지함이 여느 학회 못지 않은데 이야기의 주제는 밥이다. 현미밥 보니까 우선 색깔도 시커멓죠. 맛이 없어 보이죠. 거칠어 보이고. 그런데 여기에 맛을 들면 참 맛있어요. 현미밥을 처음에 먹어본 사람은 좀 거칠다 해요. 근데 이걸 참고 한 3일 정도만 먹어보면은 그 다음에는 현미밥에 맛이 들어가지고 백미를 먹게 되면 싱거워서 맛이 없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래요. 몸에 군살이 안 생기고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적어가며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 안 되고 곡식, 채소, 먹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애들이 계속 고기 먹다가 이제 갑자기 안 먹게 되면 혹시나 이게 크는데 문제는 없는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학교 급식도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습니다. 집에서도 안 먹고 학교에서 안 먹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애들이 키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는 애들하고 키가 같더라고요. 현미 쌀하고 보리쌀하고 요래 섞어게 해먹어도 되겠네요. 보리는 안 좋습니다. 아까 보리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보리는 흰쌀처럼 도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 보리를 먹는다는 말은 흰쌀을 먹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즐겨 먹던 음식 대부분이 금지식품으로 분류됐다. 참여 전부터 걱정이 앞섰는데 과연 아이들은 이 규칙들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학교 급식표를 제가 받아보니까 학교 식단이 좀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식단 자체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그걸 변화시키려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데이터 없이 얘기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겠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할 학교를 찾았고 마침 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같이 모여서 한번 뜻을 모아보자라는 취지로. 학교 급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학생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해가 되는 음식을 먹이고 있습니다. 참 딱하게 생각이 됩니다. 현미밥, 채소과 이렇게 이 세 가지만 먹이게 되면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그런 결과를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두뇌 음식 프로젝트. 전문가와 학부모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25명의 고등학생들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54일간 이들의 밥상에선 하얀 쌀밥과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이 없어지고요. 그 대신 거친 현미밥과 채소, 과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학생들은 무사히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최초 두뇌 음식 프로젝트. 그 54일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혈액 검사, 체지방 분석, 집중력 테스트 등의 각종 검사가 진행됐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험단들은 현미밥 채식 전후를 평가받게 될 것이다. 드디어 현미밥 채식 첫날. 평소보다 조리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한데 일반 학생들의 점심 외에도 두뇌 음식 체험단의 음식을 따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기만 해도 싱싱한 유기농 채소들, 정성으로 키워낸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들과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검정콩을 섞은 현미밥이 곧 아이들의 식판에 오르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게 1960년대 할머니들 먹던 음식 아닙니까? 나물 종류를 옛날에 먹던 그런 종류의 나물로 식사로 돌아가면은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크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옛날식으로 안 좋아하는 거 억지로 먹게 할 수는 없지만 시금치를 또 고추장에 묻힐 수도 있고 또 뭐 미나리 광해라든지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물도 있으니까 조리법 개발이 우선적이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점심시간. 학생들이 차례로 급식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서부 고등학교의 점심시간은 어제와는 분명 달라졌다. 바로 식당 한켠에 따로 마련된 두뇌 음식 체험단의 급식 코너. 체험단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식단을 살펴보는데 조금은 낯선 채소 반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 과연 54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각오는 했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나 보다. 이 현미밥 채식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첫 급식을 앞에 두고 아직은 어리둥절한 체험단을 위해 채식주의 20년 선배인 황성수 박사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럼 어디 황 박사의 식판을 한번 볼까? 일단 아이들의 식판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그야말로 푸른 풀밭인데 현미밥 채식을 강조하는 황 박사의 지론은 간단하다. 모든 병의 근본은 우리 식단에 있다는 것. 음식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두뇌 음식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현미밥. 푸른 채소가 담긴 식판 위에 갓 지은 따끈한 현미밥이 올려지고 국은 건더기 위주로 담는데 이것이 현미밥 채식의 정석인 셈이다. 이 밥은 현미밥 채식.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현미밥 채식. 현미밥 채식. 네, 채소 반찬입니다. 이 채소 반찬도 이 색깔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채소 반찬의 색깔이 어떠나요? 녹색입니다. 녹색 채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오늘부터 54일간 저희가 먹을 현미채식 식단을 소개합니다. 먼저 주식인 현미밥이고요. 오늘의 국은 된장국이네요. 반찬은 두부배추 겉절이랑 오이고추, 표고탕수, 상추 이렇게 4가지고요. 매일 간식으로는 사과가 하나씩 나옵니다. 두뇌 음식 프로젝트 체험단. 54일간의 대장정을 위해 나름의 규칙도 정했다. 현미밥과 채소 반찬을 위주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는 먹지 말 것. 역시 과자와 탄산음료 등의 가공식품도 멀리하고 과일과 물은 언제나 오케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면과 떡볶이 등 분식류도 먹을 수 없다. 이 약속된 규칙은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현미밥은 거칠어 씹기가 불편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아이들의 입맛에는 잘 맞을까? 황 박사의 지도로 현미를 여러 번 꼭꼭 씹어보는 아이들.
이렇게 외관부터 다른 현미밥 채식은 영양면에서도 일반 급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백미와 달리 현미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훌륭한 식품이다. 현미는 완전 식품이라고 해도 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현미는 몸이 요구하는 성분들이 종류별로 다 들어있고요. 또 양적으로도 알맞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하고요. 또 몸에 필요하지 않은 성분들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계산을 하지 않고 먹어도 이 몸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것과 이제 일치해서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현미와 백미는 같은 쌀이지만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탄수화물의 함량만 비슷할 뿐 칼슘, 철, 치아민 등의 영양소는 현미가 월등히 높다. 다만 현미밥은 꼬들꼬들해 먹기가 쉽지 않은데 서너 번 씹다가 삼키던 백미와는 달리 오랫동안 여러 번 꼭꼭 씹어야 하는 현미는 순식간에 급식을 해치우던 아이들의 식사 시간을 배 이상 길어지게 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좀 첫날이라 그런지 일단 맛있는 것 같아요. 간도 안 돼 있고 막 진짜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간도 제 입에 딱 맞고 맛있어요. 처음 먹어서 그런지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별로. 사실 뭐 예전에 먹는 건 뭐 고기도 있으니까 맛있는데 지금 거는 없으니까 좀 아쉬워요. 뭔가 좀 색깔도 좀 되게 다르잖아요. 학교 음식은 되게 알록달록하고 막 양념도 되게 많이 돼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 채소 위주고 막 다 초록색이고 막 그렇고 뭔가 좀 깨끗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상쾌한 그런 기분도 드는 것 같고 예. 건강에 좋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두뇌 음식 프로젝트에 의욕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뗐습니다. 주식으로 고기 반찬을 즐기고 또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과연 이 프로젝트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를 쥔 건 바로 학생들입니다. 한살림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두뇌 음식 프로젝트. 현미밥 채식에 사용되는 급식 재료 모두 전국 각지에서 유기농으로 키운 싱싱한 농작물들인데 친환경 제품으로 인증받은 업체에서 매일 납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그 식재료가 건강에 좋으니까 건강에 좋다는 것도 건강이라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건데 틀림없이 정신적인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실험을 해왔으면 싶은데 마침 그 녹색 소비자 연대 대구 연대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길래 그래서 기꺼이 뭐 재료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아 성장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밥상 현미밥 채식 식단이 탄생한다. 자, 오늘의 메뉴는 콩을 넣은 현미밥을 필두로 무채국과 산채의 왕, 두릅, 통배추 무침.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건강 식단이다. 좌르르 윤기 흐르는 현미 콩밥까지. 그럼 어디 열흘이 지난 지금 체험단이 얼마나 착실하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확실히 예전보다는 반찬을 담는 손길에 거부감이 없어 보이는데 현미밥 양도 훨씬 많아진 것은 물론이고 열흘이라는 시간에 이 정도 변하면 반쯤의 성공인 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 나보자가 없다는 것. 하지만 옛날 입맛을 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혹시 현미밥 채식에 바라는 점은 없을까? 저희는 그 채소 같은 거 못 먹어야 되나. 근데 고기 같은 거 못 먹어서 먹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반찬이 좀 아직 저희가 어리니까 입맛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좀 퓨전 음식 같은 거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졌다. 그렇게 아무리 건강과 두뇌에 좋다고 한들 이 현미밥 채식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다. 애들 반찬이 우리보다 이제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가 제일 힘들어요. 특히 어떤 반찬? 고기 나올 때요.
나물이 좀 간이 좀 덜하잖아요. 소금 같은 거 안 하니까 좀 써서 그렇고 좀 채소만 먹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뭐 힘들겠다 하면서요. 막 뭐 치킨 시켜 먹자 하면서 약 올려서 정말 얄밉고요. 아직까지 유혹은 많다. 하지만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이들을 격려하는 든든한 지원군도 늘고 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뭔가를 하나를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통해서 자기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모두들 힘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미밥 채식 체험단의 식사 시간은 밥을 오래 씹기 때문에 일반 급식 학생들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체험단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데. 다만 평소 같으면 몇 번씩 들렸을 친숙한 매점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진다. 매점 앞에는 웬일이야? 먹고 싶어서요. 뭐가? 아이스크림, 빵. 먹지? 안 돼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먹으면 안 돼요. 벌금 내기로 해서. 벌금 500원씩 내기 했어요. 뿌리치기 힘든 건 매점의 간식들만이 아니다. 이 노란 생수통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체험단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확인하게 될 중간고사를 치르며 열흘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떡볶이, 와플, 막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거 완전 하나도 못 먹어. 우리 채식을 해서 우리 물만 먹어야 된다. 물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다 우리. 시험을 여기 치르고 튀김이 아주 오랜만에 시내 제대로 중심가를 돼. 찾은 아이들. 하지만 여전히 유혹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 떡볶이 진짜 쫀득쫀득하고 굵직굵직해서 맛있고 떡볶이 국물에다가 튀김 찍어 먹으면 진짜 완전 그날만 다 먹었다 막 밥. 아니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장난 아니다. 진짜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 집에 갈까? 슬퍼진다. 집에 가고 싶다. 몸이 그만큼 보상을 받아요. 건강해지고 피도 되게 맑아지고. 딱 저희 나이 때가 식욕이 왕성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긴 쉬운데 현미 채식을 하면 뭐 집중력이 좋아지고 건강에도 좋고 정말 좋은 점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내고 계속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번 두뇌 음식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신만석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선다. 오늘은 학생들의 자치평가회의가 있는 날. 학교를 찾은 황성수 박사가 체험단 학생과 뭔가를 얘기 중인데 비타민 보충제를 먹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 현미밥 채식을 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리라. 우리가 먹는 이제 식재료가 아무리 유기농 아주 좋은 거라 해도 제철에 제대로 자연스럽게 길러는 그런 것보다는 좀 못하니까 조금 이제 보충해줄 그런 필요는 있는데. 중간 점검으로 열린 자치평가회의. 아이들의 솔직한 얘기가 이어진다. 제가 채식을 해서 가족들이 외식을 거의 못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잠을 잔 사이에 외식을 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씁쓸했습니다. 저번에 석식된가 대파 같은 거랑 초장이랑 같이 나왔었는데 둘. 그거 맛있었어요. 저희 집은 저 때문에 좀 특별한 룰이 생겼는데 주말마다 한 번씩 가족들이 먹고 싶은 뭐 고기나 이런 거 먹을 때마다 저한테 용돈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좋아요. 제일 맛있었던 게 사과였던 것 같고요. 버섯 종류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걸리면 이제 1,000원씩 내기로 했으니까 남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알고 안 걸리고 숨어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양심적으로 먹지 마시고 걸리면 1,000원이에요. 알았죠?
밤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한tom이랑 커피 한 잔이랑 같이 먹었어요. 저는 모험적이게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먹지 않았습니다. 최근 음식이 아이들의 행동과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여러 임상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는데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새로운 접근과 패러다임을 형성한 나라가 있습니다. 1944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학교 급식법을 제정한 영국. 학교 급식을 사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지자체와 정부의 사회적 의무로 볼 것인가?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과 식문화 개선에 촉각을 곤두세운 나라. 영국은 학교 급식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온 나라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 비영리 단체들이 결합해 만든 푸드 포 라이프 파트너십이 있다. 한때 정크푸드에 가까운 학교 급식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학교 급식 개선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던 나라. 그 후 영국의 학교 급식은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As an organisation, the Food for Life Partnership believes that if we're going to transform food culture, you've got to do everything, because it's not something you can do in isolation of one thing. You can't just change the dining room and expect everybody to start eating healthily and start thinking about the health and sustainability impacts of their food choices. So really, it's the whole package. It's very hard to decide what one element is the most important. So essential ethos of the Food for Life Partnership is to actually take pupils and parents and the whole school on a journey. And that journey means that not only do they have the experiences, but they get given the skills, the important life skills, so they can make those choices. But it's those positive experiences that really empower them to make more sustainable and more healthy choices, both now, so in the dining room at school, and in the future, and when they go home, and things like that as well. 영국 남동부 에식스에 자리한 스웨인 파크 스쿨. 현재 영국은 유럽에서 인구당 비만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하지만 스웨인 파크 스쿨에서는 비만 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 건강한 학교 급식으로 건강과 두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Well, there are some things that are compulsory in English schools. For example, food technology is part of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at's a great opportunity to teach pupils about healthy eating and lifestyle choices. But it's also in the science curriculum about nutrition and diet, about how the body works, the digestive system. It's in PE, obviously linked to improving your performance as an athlete, as a sports person. But also, interestingly, at this school, we've done a lot of work on the brain and about thinking skills and improving your learning capacity. And of course, we've linked that absolutely to good nutrition and hydration. Many examples of that, for example, any public exam that any pupil sits at Swain Park, there'll always be a bottle of chilled water on their desk when they come into the exam hall, because a small thing like being well hydrated can make a huge difference to how the brain functions. 건강한 식단을 위한 프로젝트인 푸드 포 라이프 파트너십에서 동메달을 수상한 스웨인 파크 스쿨. 한때 냉동식품과 햄버거로 가득했던 식단은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채소 위주의 메뉴로 채워졌고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겐 변화가 일어났다. Initially, when we started down this program, the children would pull a face when their favourite chips wasn't available as much as they wanted. But bit by bit, their attitudes have changed and they started to appreciate what healthy food is. So now there's a much bigger range of salad, there's a much greater range of fresh products as well, because there's quite a lot that goes on behind the scenes. In the olden days, a lot of food would be pre-prepared and simply warmed up or reheated when it got to site. Now, behind the scenes, a lot of food arrives raw and is prepared fresh each day. And it overall means that the children are getting a much better offer.
the staff in the kitchen are also much more involved with what goes on, and that when they talk to the children about what they're buying, what they're eating, there's much more of an interaction. And it's good to hear the children asking about particular foods, particular vegetables, and you can see them making that healthy choice. 영양가 없던 냉동식품에서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를 제공하는 건강식으로 학교 급식이 바뀐 이후 오랫동안 고열량 식품에 길들여졌던 영국의 학생들은 학교 생활의 만족감까지 높아졌다. Yeah, I like them. They're really good because it's the only thing I can think about during the school day. I think, oh, what's for lunch? And yeah, it's really nice just going in there, just looking at the selections, and I just like picking out the one that I like. It's like the chili con carne. Yeah, I'll have that. It's really good. Yeah, because I think that they are nutritious, although they don't have like a wide variety of vegetables. They do include vegetables, and you can have the option of having fruit as well, which I think is also very good because it like bananas, brain food, so they do have that option as well. So yeah, I think that it is helpful. 학교 급식은 이제 학교와 사회,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 브레인 푸드를 중심으로 영국에서는 두뇌와 음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는 세계적 두뇌 음식의 권위자 패트릭 홀포드 박사를 찾아갔다. Hello, Dr. Halford. How are you? Welcome, Tego Mbishi. Come on into the Food for the Brain Foundation. 음식과 두뇌의 상관관계, 대체 브레인 푸드란 무엇일까? Food has a phenomenal effect on the brain. Your brain is literally built out of food. I mean, for example, the amount of omega-3s in the umbilical cord at birth predicts the speed of thinking in a child at the age of 8. So brain food is literally any foods, any nutrients that help the brain to function at its peak, which means better mood, better concentration and better intelligence. 그의 연구 결과는 음식 섭취와 두뇌 활동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학업 성적이 영국 최하위였던 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현미밥과 채소, 생선의 오메가3 위주의 식단이 아이들의 집중력과 성적 향상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온 것이다. When a child is fed the right foods for the brain, which includes the right kind of carbohydrates, not too much sugar, the right kind of essential fats from fish, and enough vitamins and minerals, what happens is they're much sharper, they can concentrate better, they're calmer, so in young children they have less temper outbursts. And in teenagers they perform better, and again they have a more even and good temperament. And our research has shown that you can increase a child's IQ by as much as 7% simply by improving their intake of the right food and nutrients. 네, 결국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뇌 음식 체험단의 어깨가 더 무거운 것이겠죠. 현미밥 채식 2주일 후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부고등학교의 한마음 체육대회. 오랜만에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신나게 웃으며 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도 즐거워 보이는데 그 시간 신만석 선생님은 특별한 상자를 건네받고 있다. 예, 오늘 체육대 하는데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현미 채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현미로 된 전용 김밥이 되겠습니다. 땀 흘려 수고한 아이들에게 달콤한 휴식이 주어졌으니 언제 먹어도 맛있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하지만 이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미밥 채식 체험단.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뭐 이왕 현미 채식 하는 겸에 그냥 참고
앞으로 저런 음식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만족할게요. 먹을까? 예, 그래도. 아니, 이거 먹어, 이거. 에이, 조금만. 그냥 조금만 먹어. 요만큼 먹어도 되지. 괜찮아. 하루 종일 채식하는데 요만큼만 먹으면 봐. 자, 그럼 빈혈성이 빈혈 이렇게 먹어. 에이, 그래도 안 되지. 에이.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내가 안 했는데, 진짜. 애들 지켜보고 있는 애들이. 얘도 아무도 안 봐주고. 그래? 그러면. 카메라다!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냄새가 향긋했는데 오늘은 별로 느낌이 없네요. 평생을 할 수 있을지 주위에 워낙 저를 놀리는 사람들이 많고 유혹이 많이 있어서 이 결심과 실천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 하이라이트인 이어달리기 경주. 체험단의 현지가 바통을 받아 뛰기 시작하는데 현미밥 채식 덕분일까 몸이 가벼워 보인다. 열심히 뛰었으니 이제 영양을 보충할 차례. 방금 배달된 따뜻한 현미 김밥 앞에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서로 먹겠다고 경쟁하는 아이들. 이들에게 현미 김밥은 어떤 맛일까? 왜 안 주냐고. 현미김밥이요? 처음에는 맛없을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그냥 김밥이랑 비슷하고 맛있고 좋았어요. 옆에 친구들 그 친구로 못 먹고 고생하잖아요. 네. 보면 어때요? 좀 불쌍해요, 좀. 어느새 두뇌 음식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주일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현미밥 체험단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일지 정리. 학교 급식 외 일주일 동안 집에서 먹은 음식들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현미밥 채식의 성공은 바로 이런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다. 야, 취나물 나 진짜 처음에 원래 못 먹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먹게 됐다. 시나물 은근 맛있다 아니야? 뭔가 쓴데 뭐 매력이다, 매력. 쉬는 시간. 일지를 기록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간식들이 교실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옛날 같으면 매점으로 달려갔을 시간인데 조금은 달라진 풍경이다. 자주 이렇게 먹는 게? 제가 점심시간이기 전까지 배고파가지고 집에서 간식 좀 싸와서 먹는 편이에요. 25명의 두뇌 음식 프로젝트 체험단을 이끌고 있는 신만석 선생님 역시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 먹는 음식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집에서 먹는 음식을 특히 체크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메모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몸무게 변화와 그다음에 자기가 그 대변 관련 이런 정보가 좀 다른 학생들은 알기 어렵게 이렇게 영어 약자로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현미밥 채식은 학교 급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두뇌 음식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 채린이 집의 저녁 식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 옛날에는 멸치도 넣고 뭐 또 된장에 끓여 쇠고기도 넣고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고기를 못 쓰니까 야채 종류로 이렇게 다시금을 내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가 조금은 번거로워진 것도 사실이다. 현미 맵쌀과 현미 찹쌀을 5대5 비율로 전날 저녁 8시간씩 물에 미리 담가두는데 이런 준비 과정들이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바탕이고 덕분에 이렇게 건강한 밥상이 차려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향 좋은 더덕무침. 상큼하게 냄새도 다 먹어봐요. 더덕무침. 그다음에 체린이 삼 좋아하는데 오늘은 다시마삼하고 우엉삼. 그다음에 또 생야채는 상치하고 청경채하고 쑥갓. 싱싱한 거 이거. 이름이 뭐라고? 청경채. 청경채. 이거.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린이네 집의 식단은 채소 대신 고기가 대부분이었다. 가족들은 그 육류를 좋아합니다. 거의 뭐 육류가 매일 정도 있어야 반찬이 있다고 할 정도로. 누구보다 고기 반찬을 즐겨 먹던 채린이.
그래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 두뇌 음식 프로젝트 참여에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다. 걱정되죠. 전부 다 육류를 좋아하는데 지금 남편은 지금 심하게 반대하고요. 찬성은 100% 찬성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채소 같은 거는 약간 막 풀냄새도 나고 막 이러는데 고기는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씹는 맛도 있고. 이랬던 채린이가 프로젝트 참여 이후 채소 마니아가 다 됐다. 그리고 여러 번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육류와 인스턴트에 길들여졌던 채린이지만 현미밥 채식에 잘 적응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채린이 참 편식 많이 했는데 그치? 네. 채린이 편식 많이 했는데 이게 편식 병이 꽂혔다 이거. 채린이 다시마도 안 먹고 채린이 다시마도 안 먹고 먹는 거 많았잖아. 얘가 이 향 있는 거 되게 더 향이 많잖아. 향 있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향 있는 걸 미나리도 먹고 지금 저 냄새나는 더덕도 먹고 파도 먹고 지금 안 먹는 게 파 진짜 안 먹거든 미나리랑. 근데 지금 다 거의 먹고 이제 더덕 냄새가 좋다. 그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이 정도 식단이면 진짜 맨날 진짜 365일 몇 년씩 해도 안 질릴 것 같아. 이렇게 채식 야채로 반찬이 많이 처음 봤어. 두뇌 음식 프로젝트 참여 이후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단란한 식탁 풍경. 얼굴을 마주보며 도란도란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가족들에게 또 하나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원래 우리가 밥 먹는데 10분 안 걸리거든요. 막 그냥 먹고 막 다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은 체리도 아침에 한 40분 정도 아침에 밥 먹는데 진짜 밥 한 요만 먹는데 40분 걸리고. 현미밥 채식이 채린이와 채린이의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빠가 니한테 채식하는 거 반대했잖아요. 혹시 키 안 클까 봐. 그래서 키가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가. 그래서 채식이 더 좋은 것보다도 더욱더 좋은 거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매일 도전한다는 게 더 이뻐진 것 같아. 채소 먹고 나니까. 현미는 되게 막 고소하고 막 먹으면 톡톡 터지는 그게 좀 이런 그런 좀 씹는 맛이 있는데 흰쌀밥은 그냥 입에서 뭉개지는 것 같아서 씹는 맛도 별로 없고 현미가 더 좋은 것 같아. 어제 시장 갔다가 처음 느낀 건데 옛날에 족발 냄새가 진짜 좋았는데 어제 시장 가서 족발 냄새 맡았는데 족발 냄새가 좀 약간 역겹게 느껴졌어요. 족발 냄새 싫다고 막 그랬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54일간의 일정이 그리 힘든 고행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 땅이 주는 건강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갑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이다. 조리실 한쪽에서 일반 학생들이 먹을 재료들이 다듬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주 메뉴는 참치와 기름에 튀겨낸 닭. 사실 학교 급식에서 육류는 거의 매일 올라오는 반찬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두뇌 음식 체험단 학생들을 위한 싱싱한 채소가 버무려지고 있는데 육류와 채소의 극과 극의 식단. 과연 체험단 아이들은 이렇게 달라진 식단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걸까? 처음에는 잘 안 먹었는데 요즘에는 며칠 동안 계속 하나도 안 남았어요, 반찬이. 4교시 후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학교에서 가장 즐거운 건 점심시간. 특히 체험단 아이들에게는 매일 다른 현미밥 채식 식단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크다. 지금까지 잘 따라주고 있는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를 찾은 두뇌 음식 전문가들. 그동안 서구식 식습관에 길들여졌던 아이들이 이렇게 현미밥 채식으로 스스로 건강을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대견하기만 하다. 애들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예. 평소에 안 하던 식습관인데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입맛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당장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즐거운 그런 식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주간 잘 따라왔다는 게 되게 대견스럽고. 근데 학생들끼리 급식을 하다 보면은 하다가 중간에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돌아가면서 와서 애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애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힘든 점들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개선 방안이라든지 또 격려할 수 있는 부분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저희가 배울 수 있는 부분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입니다. 체험단을 지지하기 위해 출동한 또 다른 지원군. 바로 채식하는 밴드로 알려진 올레 밴드인데 실제 채식 경험이 있어서일까 재밌게 개사한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매일 하루에 3끼 고기 반찬은 필수.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육식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난 똑같이 생각하지만 난 현미채식. 이젠 내 맘대로 해. 난 고기나 먹을래. 전체 중간 평가를 위해 두뇌 음식 체험단 학생과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였다.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현미밥 채식을 해온 만큼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영양을 맞추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그동안의 궁금증들을 쏟아놓는다. 채식을 하다 보니까 또 적게 먹는 거예요. 야채도 조금, 밥도 조금.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영양실조나 아니면은 철분 결핍이나 칼슘 부족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으면은 영양 결핍이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거고 또 빈혈이 혹시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때 얘기하는 그 영양이라는 것은 대부분 단백질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 몸에는 단백질이 적게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 알아봤더니 그게 고기, 생선, 계란, 우유고 곡식, 채소, 과일에는 단백질이 적게 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먹게 되면 단백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직까지 채식이 최적의 식단이냐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미와 채식만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미 자체에 들어있는 굉장히 많은 무기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무기질들은 여학생들인 경우에는 생리전 증후군, 그러니까 생리통 심한 친구들도 아마 좋아질 거고요. 건강하게 몸을 좋게 해주는 과정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벌써 한 달 잘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계속. 그동안 아이들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학부모들. 음식이, 식습관은 물론 아이들의 성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에 이제는 동의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성격도 좀 많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방학 정리가 정말 안 됐거든요. 이게 오늘부터 정리 정돈이 참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빠도 처음에는 이걸 반대하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고 또 전에는 과일을 먹으면 사과를 꼭 깎아갖고 조금이라도 뭐 껍데기가 있으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 시작하고부터 껍데기 채로 먹는 거예요. 제가 한번 깎아주니까 이걸 깎지 말고 그냥 껍질 채로 달라 그러더라고요. 살을 빼고 싶어서 편식을 고쳐보려고 집중력이 높아진다니까. 이번 프로젝트에 참가한 계기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현미밥 채식 45일째. 두뇌 음식 프로젝트도 어느새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따로 분리된 식사를 해왔던 두 그룹이 오늘은 같은 식탁에 앉았다. 채식에 대한 선입견으로 체험단에 참가하지 않았던 학생은 친구의 변화가 놀랍기만 하다. 동준이가 일단 피부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일단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부러워요. 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은 10대 청소년들. 현미밥 채식 후 외모 변화에 많은 기대감을 얘기했던 학생들은 과연 성과가 있었을까? 피부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초창기에 보면은 되게 빨갰잖아요, 여기가. 빨갛고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했는데 많이 깔아앉고 피부 톤도 좋아졌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신체 변화에 민감한 건 남학생들도 마찬가지. 평소 고기 반찬을 즐겨 먹었던 홍섭이는 줄어드는 체중계 눈금을 보면서 현미밥 채식에 대한 자세도 달라졌다.
피부도 좋아졌고 몸무게도 4, 5kg 빠졌으니까 현미 채식한 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눈에 띄는 효과만이 전부는 아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게 담긴 식단은 아이들의 집중력에도 영향을 줬다는데 막 넉넉히 있거나 좀 멍 때리는 게 좀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시간에도 집중 더 잘 되고 자습 시간에도 혼자 계획표를 짜가지고 혼자 잘 공부하고 있어요. 현미밥 채식으로 집중력과 체력을 키우고 싶었다는 선웅이. 다른 건 몰라도 외모만큼은 확실히 달라졌다. 일단 채식하기 전보다 살이 보면 얼굴만 보면 알 수 있게 빠졌고 일단 주위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피부가 좀 좋아졌다는 얘기 좀 들어요.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 네. 어디 공부하는 데는 어때? 채식하기 전보다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 아직은 공부는 많이 해서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변화가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나타났고 주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놀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지켜보시다가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들을 다 하시거든요. 처음 두뇌 음식 프로젝트를 시작하던 때가 중간고사 직후였다. 그리고 2달이 지난 기말고사 기간. 체험단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달라졌을까?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는 기말고사 때 더 집중력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익숙하게 현미밥과 채소를 식판 가득 담는 아이들에게서 처음 채식 식단을 접했을 때의 당혹감과 어색함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마지막 채식 급식이란다. 오늘 현미 채식 마지막 날이에요. 좀 아쉬운데요. 저는 집에서도 계속 현미 채식 하기로 해가지고 괜찮아요. 오늘이 지나면 54일간의 금기가 모두 풀린다. 기호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아쉬움도 크고 뿌듯함도 크다. 딱 집에 가서 거울 봤을 때 몸에 살 없었을 때 그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기대한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살 빠지고 배변은 좀 시원하게 될 수 있다는. 피부도 좀 좋아졌어요. 두뇌 음식 프로젝트 일정 종료. 그러나 여운은 오래 남겠다. 좀 아쉽기도 하고 일반 음식 먹을 생각하니까 좀 걱정도 돼요. 다시 살찔 생각도 되고. 일단 저는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더 한다고 해서 그거 신청이 났거든요. 그때 동안 계속 하려고요. 너희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2달간의 대장정을 성실히 마친 두뇌 음식 체험단 학생들은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뇌 음식 프로젝트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죠. 마지막 관문인 최종 검사 결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안 줄 거예요. 우리 거. 어디 가려고? 수박이. 네? 오늘 채식 캠프 가는 날. 아싸. 고진감래라 했던가. 체험단에게 주어진 보너스 같은 일정. 두뇌 음식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 채식 캠프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니 다들 신이 났는데 목적지는 예천 회령포. 전국 최고의 물돌이 마을로 꼽히는 육지 속 섬마을엔 도시에서 접하기 힘든 흙냄새와 풀냄새, 한여름의 정취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공기부터가 다르다 여기는. 대구랑. 오랜만에 시골 마을을 찾으니 다들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데 목장갑 한 켤레씩 끼고 이색 체험에 도전했다.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쪽 쓰던 친환경 화덕 만들기. 글쎄, 뜻대로 잘 될까? 어때? 너무 힘들어요. 익숙한 TV와 컴퓨터, 휴대전화가 없어도 심심할 겨를이 없다. 여기도 뭔가 구경거리가 있는 모양인데
움직이는 개구리 처음 봤어요. 늦은 오후 아이들에겐 큰 숙제가 생겼다. 현미밥 채식을 조별로 손수 준비해야 하는 것. 난생 처음 하는 요리다 보니 채소 손질부터 만만치 않은데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다가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새롭고 맨날 이렇게 요리한다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현미밥 채식을 2달간 했어도 밥 짓기가 힘들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무슨 반찬? 감자볶음이요. 뭐하노 얘? 그러니까요. 진짜 미려. 안 해, 네가 해야지. 드디어 저녁 시간. 완성된 음식들이 하나둘씩 등장하는데 오, 제법이다. 황성수 박사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걸린다. 이건 버섯 구우면 나오는 거.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감독님이 많이 채식 반찬은 늘 뭐 그게 그거고 뭐 변화가 없고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아예 그 맛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는데 뭐 여기서처럼 이렇게 보면은 뭐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제 불과 한 8주 동안 하면서 이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주 뭐 다양한 54일간 두뇌 음식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의지력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 체험단의 공식 일정은 캠프의 추억으로 마무리됐다. 두뇌 음식 프로젝트 종료 한 달 후,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회의실엔 김박감이 감돈다. 실험 전후의 검사 결과들을 비교 분석해 두뇌 음식 프로젝트의 성과를 최종 평가할 시간. 2달이란 짧은 기간, 학생들의 몸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선 눈에 띄는 건 몸무게의 변화. 별다른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체험단은 평균 3kg의 체중이 줄었고 체내의 단백질량은 크게 변화가 없는 반면 체지방량에서 뚜렷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해온 이덕희 교수도 아이들의 혈액 검사 결과에 놀랍다는 반응이다. 사실은 이 대상자들이 건강한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임상 검사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외로 그 혈중 콜레스테롤치가 아주 그러니까 뚜렷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대조군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간 반면 두뇌 음식 체험군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그러니까 성장기 학생들이나 뭐 어린이들이 현미 채식을 하면 뭐 빈혈이 오지 않을까, 또 뭐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예상외로 뭐 그런 부분 아주 안정된 것으로 나왔고요.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 가장 우려했던 철분의 감소는 아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두드러지게 좋아진 부분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 그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식품 선택을 통해서 적절한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를 함으로써 결국에 체내에는 그 산화적 스트레스에 방어할 수 있는 몸에서 체내에서는 이제 이런 산화적 손상이 많아지면 질병으로 가기가 쉬운데 그런 산화적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가 좋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조군에선 변화가 미미한 데 비해 현미 채식군에선 산화적 손상 정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산화 반응을 차단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암 발생을 억제해주는 항산화 기능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의미다.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알려진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비타민 E 또한 식물성 철분과 더불어 섭취량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항산화 물질의 증가는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다.
그 PSS라는 측정법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을 해봤는데 채식을 하지 않는 대조군한테서는 당연히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채식을 한 아이들한테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스트레스 지수가 좋아지는 것, 즉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그거는 또 긍정적인 효과로 보였습니다. 스트레스 지각 설문을 통한 평가 결과 체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고 외향성과 친화성은 높아진 반면 신경증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소 섭취가 늘면서 자연스레 장 기능의 개선도 따랐다. 실험 전 20명의 학생이 기능성 변비 진단을 받았지만 실험 후엔 4명으로 줄었다. 7, 3, 0, 집중력의 변화는 있을까? 청각 연속 수행 검사를 통한 집중력 측정. 1초마다 무작위로 바뀌는 숫자들 속에서 특정 숫자가 나오면 즉시 버튼을 눌러야 한다. 9, 4, 3, 1. 검사 결과 사전에 25명의 사전 검사의 평균이 131.68이었고 사후의 평균이 134.16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미 채식 실시 후가 실시 전보다 의미 있게 주의력의 향상이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지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성적과 관련돼서 주의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의 집중력이 향상이 되었고 더더구나 충동을 조절하는 측면에 있어서 개선이 뚜렷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긍정적인 무드의 변화와 함께 자기의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주의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에 있어서 채식이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같은 식단을 택해도 먹는 양과 방식은 저마다 다르다. 현미밥 채식의 효과에 대해 집중했다면 이젠 아이들의 식습관에 대한 고찰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체중의 정상보다 못 미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한 학생들은 항상 그 식습관에 뭔가 정상적인 식습관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학생들에게 뭔가를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공복감에 의해서가 아닌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탈억제 행동은 비만군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식습관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모든 식품에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적인 지도 없이 아이들이 모든 식품을 체중에 관계없이 먹었다는 것은 공복감에 의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내용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수치가. 성장기 아이들의 밥상에서 고기와 생선, 계란, 우유를 없앤다는 건 큰 모험이었다. 그러나 2달간의 낯선 체험은 채식에 관한 막연한 편견을 깨뜨리고 기대 이상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냈다. 항산화 성분이라는 것이 몸에 많이 증가되었다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산화 성분의 증가를 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이지 않고 현미밥, 채소, 과일을 먹임으로 인해서 이런 이 중요한 성분이 몸에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학교 급식 이게 속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두뇌 음식이란 값비싸고 거창한 게 아니라 옛부터 우리 밥상에 자리해온 소박한 음식들, 우리 땅의 생명력이 담긴 건강한 음식들이다. 매일 먹는 밥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면 부모이고 교육자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두뇌 음식 프로젝트는 그 고민의 출발점이자 해답을 찾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학생의 심신을 건전하게 발달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학교급식이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네, 국내 최초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먹거리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 두뇌 음식 프로젝트. 우리 아이들은 분명 현미밥과 채식의 효과를 확인했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또한 학교 급식 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문제는 학교 급식이 우리의 교육제도처럼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뇌 음식 프로젝트를 이끌고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끝으로 대한민국 최초 두뇌 음식 프로젝트 그 54일간의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화학물질이 결국 장기적으로 그렇게 아이들의 어떤 뇌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그런 식의 어떤 연구 보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뭐 허용 기준 이내니까 뭐 괜찮아, 이거 허용 기준 이내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어떤 좀 더 심각한 어떤 성찰, 고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는 것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면은 예컨대 연구진들이 확보된 자료가 없었어. 이걸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교육청 관계자들이라도 이게 정말 학생들의 건강에 이런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아이들이 지금은 옛날로 다시 식생활이 다 돌아가는데 사실 이것은 학생들이 원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한계라고 봤을 때 단지 이제 올해 혹은 내년에 당장 어떻게 급격하게 개선을 못 이루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많은 숙제를 넘겨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수학 하나 또 영어 하나 가르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 건강인데 이런 이제 학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애들한테 먼저 바른 그 먹거리를 또 교육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채식은 좀 흔한 말일지 몰라도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채식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변화가 되게 많았어요. 정말 긍정적인 부정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었고 되게 변화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좀 자주 아팠거든요. 잔병치레가 많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 채식하는 동안. 그래서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채식은 저한테 건강을 좀 되찾게 해준 존재랄까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좀 비만이어서 그 고혈압도 있고 좀 그랬는데요. 채식하고 난 이후로 혈압도 많이 좀 괜찮아지고 살도 빠지고 해서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조금씩이나마 그 채식 식단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애들도 채식하면 다 그냥 채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도 많거든요, 채식이. 그러면 애들 현미채식은 마라톤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 이유는 일단 마라톤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극복하면 또 그 나름대로의 보람도 있고 얻는 것도 있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현미채식으로 인해서 변한 게 많으니까 눈이치 하지만 요술봉 같은 존재? 요술방망이 같은 거?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 건강도 좀 되게 안 좋았고 화장실 가는 거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좀 살도 좀 찐 상태였고 그다음에 피부도 안 좋았고 막 이랬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피부도 되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장 건강도 되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살도 빠지고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으니까 요술방망이.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